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냐? 7번이죠. 자, 7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 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분 교통 이용 횟수 나와 있고 뭐 레벨 1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이제 도시에 따라서 지금 대중교통이 얼마 정도 이용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1회 이상이 나와 있죠.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로 먼저 볼게요. 문제를.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뭐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10회 이하의 대중교통 횟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만큼이죠. 10회 이하입니다. 10회 이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사례수가 지금 4,292라고 돼 있고 비율이 42.8%라고 돼 있어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면 이용 횟수에서 이 비율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42.8%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회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례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줘야 돼요? 얘네들을 모두 더해줘야 돼요. 그죠? 10회 이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용 횟수 총 인원. 그럼 얘네들을 총 인원을 구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 총 인원은요. 총 인원은 대략 32,440명 정도가 나와요. 32,440명. 그 중에서 지금 수도권이 몇 명이 가지고 있어요? 4,292명이 가지고 있죠. 4,292명. 그럼 대략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요만큼 중에서 얼마가 되냐? 4,29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시면 돼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13% 정도 나오게 돼요. 이렇게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주권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의 횟수가 적다라고 돼 있어요. 제주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주권. 제주권을 보게 되면 일단은 10회 이하를 먼저 볼게요. 10회 이하. 10회 이하. 10회 이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10회 이하를 보시면 얼마가 돼 있느냐? 제주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내 있네요. 제주권에 보면 256이라고 돼 있죠. 256. 그 다음에 10회 이상을 먼저 봅시다. 10회 이상. 10회 이상에서 제주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겠냐? 10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대략 360 정도 되죠. 360 정도. 그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제주권이 11회 이상 중에서도 제일 어때요? 작아요. 그죠? 제일 작죠. 그 다음에 10회 이하에서도 보시면 10회 이하 중에서도 제주권이 제일 어떻습니까? 제일 작죠. 그러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문제에서 봤을 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 제주권에서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가 적다라는 부분은 맞게 되겠죠. 그죠?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회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서 경제 중심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를 넘는다라고 돼 있는데 11회 이상이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11회 이상이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11회 이상이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부분이 뭐예요? 11회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1번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보면 됩니까? 같다고 보면 돼요. 그쵸? 그럼 11회 이상의 이용 횟수에 지금 보면 얼마만큼이라고 돼 있느냐? 인원수죠, 인원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용 횟수, 사례수라고 바꿀게요. 이용 자수 전체를 더한 다음에 얼마를 역시나 계산하면 돼요? 경제 중심 도시라고 돼 있죠. 경제 중심 도시. 이만큼의 비율을 어떻게 준다?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100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100이 나오게 되면 돼요.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는 지금 경제 중심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지 않습니다. 20%를 넘죠.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 18% 정도 나오게 돼요.
18% 정도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10회 이하에 10회 이하에서 11회 이상, 그죠? 11회 이상의 비가 가장 높은 것, 10회 이하 대비라고 돼 있어요. 10회 이하 대비. 10회 이하 대비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 대비 B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알겠어요? A 대비 B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분의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대비 B, A에 대한 B, 알겠죠? A에 대한 B.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에 대한 4의 B, 4의 B,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다. 5에 대한 4의 B가 나와 있다. 이건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의 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4의 5에 대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4의 5에 대한 B라고 보시면 돼요. 4의 5에 대한 B. 이게 결국 얼마야? 5분의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회 이하 대비 11회 이상의 B가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산을 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얘는 10회 이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분자에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11회 이상. 요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요 비율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족형 도시를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는 자족형 도시가 제일 높겠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자, 표를 잠깐 보시면 이 표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들이.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표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10회 이하가 지금 뭐 4200, 2400, 2400, 여기도 1900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찾아야 될 거냐면,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큰 걸 물어봤으니까 10회 이하가 11회 이상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더 큰 걸 찾아야겠죠. 11회 이상이 큰 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292가 10회 이하예요. 그죠? 4292가 10회 이하인데 지금 보면 11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5728이니까 얘가 더 많죠. 이런 것들 위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주권을 보면 제주권 같은 경우는 10회 이하가 어때요? 256이죠. 10회 이하가. 근데 10회 이상을 보게 되면 제주권이 얼마예요? 104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더 적잖아. 그럼 얘는 1보다 어때? 작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돼요.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자족형 도시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1.8 정도가 나와요. 1.84 정도. 알겠지? 1.84 정도로 자족형 도시가 가장 어떻게 되느냐?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도권의 인구.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만 나와 있어? 대중교통 이용 횟수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원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중교통이 몇 명 정도 이용했다, 이것만 알 수 있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답은 몇 번이 될 거냐면 3번하고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표는 넘어가고 8번 문제를 바로 봅시다. 문제를 바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의 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위의 표에서 옳지 않은 것. 자, 무역수지가 세 번째로 높은 날은 6월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무역수지가 언제 제일 높겠느냐? 자, 볼까요, 표를? 무역수지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중에서 6월 달이 언제가 되느냐? 세 번째로 높겠느냐 물어봤는데, 가장 높은 달이 지금 얼마예요? 가장 높은 달이 이때죠. 이때 가장 높아요. 지금 앞자리수만 봐도 이때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얘가 높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얘가 높죠. 얘 여기는 5잖아. 그쵸? 근데 이제 6월 달을 봤을 때는 얼마예요? 5.3이고 얘는 5.2죠. 그럼 얘가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느냐?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수입 건수 대비
수입 금액이 가장 높은 기간은 8월이다라고 돼 있어요. 수입 건수 대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수입 건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요? 여기는 수입 건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가장 높은 기간이 언제냐? 8월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수입 건수가 어디 나와 있냐? 수입 건수 여기 있죠? 요거 대비 무슨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수입 금액. 이거 대비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이거 중에서 이거 중에서 이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또 다 계산을 하는 것보다 과연 다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분모가 제일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작아야 돼요. 그죠? 수익 건수니까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에서 작은 거를 찾아보면 누가 작냐? 이 부분이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도 작아요? 이 부분도 작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작고 이런 애들도 대체적으로 작죠. 분모는 작으면서 분자들은 어떻게 되는 애들? 큰 애들을 찾아야 되죠. 얘는 작아. 그 중에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큰 애들을 찾아야 돼. 이해가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익 금액들 중에서 일단 큰 부분들을 보면 45, 45, 여기도 45, 나머지는 이제 여기 44도 있긴 있네요.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도 있을 수 있냐? 뭐 42도 있고 42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 그러면 수익 건수 대비 수익 금액이 가장 높은 기간은 8월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2로 갈까요? 여기 나와 있는 1, 예를 들어서 뭐 6월을 계산을 한다. 6월을 계산을 한다고 치면 1, 2, 6, 1이 되고 0,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4, 2, 4, 7, 6, 그 다음에 3, 8,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7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1, 2, 7, 4가 되고 그 다음에 1, 5,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4, 5에 8, 6, 3이 되고 9, 1,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8월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수익 금액이 가장 높은 기간이 얼마가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언제가 나오게 되냐면 8월이 나오게 돼요. 8월이 나와요. 8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7월 있고 8월 있고 9월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맞게 돼요.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은요. 수출 금액이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이라고 물어봤어요. 수출 금액이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 그러면 수출 금액표를 봐야겠지. 그럼 수출 금액표를 보시게 되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수출 금액. 가장 많이 증가한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 그럼 높게 증가한 기간이니까 여긴 줄었지.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얘 늘었죠. 그 다음에 얘도 늘었죠. 줄었죠. 여기도 별 차이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언제 제일 얘도 늘었네요. 이때도 늘었네요.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은 2월에서 3월이냐? 수출 금액이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은 2월에서 3월이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7 정도 차이가 나죠. 2, 9라고 해서 뭐 3이라고 치면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긴 6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차이 나요? 4 정도 차이 나고. 그쵸? 그럼 얘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언제가 제일 커요? 2월에서 3월이 가장 높게 증가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아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수익금액 총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반기랑 하반기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는 뭐가 되겠어요? 4번 이쪽에다 적을까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6월이죠. 그죠?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얼마냐? 12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반기 금액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야겠죠. 상반기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나와요. 263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62 정도 나오게 돼요.
262 정도.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상반기가 더 커요. 그래서 상반기가 더 크게 나오게 된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반기가 더 많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볼게요. 분기별 수출 금액이 가장 작은 시기는 1분기이다라고 돼 있는데 분기라고 돼 있어. 분기. 그럼 이제 분기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예요? 1분기는 1월에서 3월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얼마? 6월을 얘기를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2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기별 수출 금액이 가장 작은 시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가장 작은 시기는. 그럼 아까 그 표를 보게 되면, 표를 봅시다. 수출 금액을 볼게요. 수출 금액이 했을 때 분기별 수출 금액이 가장 작은 시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 3개를 더하면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4에서 6 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에서 8, 9월,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굳이 얘네들은 더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50, 47, 47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1, 46, 49죠. 이거 50, 50에 46이 될 테니까. 그럼 나는 계산할 때 어디로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결론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시기는 1분기가 나오게 돼요. 이해가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조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바로 봅시다. 9번. 자, 9번에 보면 가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에 들어갈 숫자. 그럼 가에서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돼 있죠.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럼 가를 봤더니 표를 보시면 다음 표를 보고 이제 여기 돼 있어요. 이 부분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숫자. 자, 표 밑에 나와 있는 개별 업종은 육상 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개별 업종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개별 업종은 육상 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요렇게. 이해하세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구성비가 100%죠. 여기가 구성비가 100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38,451.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합니까? 21,492.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요? 2929를 더하시면 돼요. 개별 업종은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왜 빼준다고요? 개별 업종은 육상 운송업에 어떻게 되어 있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표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 업종은 빼주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가 같은 경우에는 요걸 계산하시면 59,299 정도가 나오게 돼요. 요만큼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59,300이 돼요. 그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59,300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위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지금 보시면 1번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창고업과 운송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매출액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어디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증감률이 어때요? 5.2%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지? 5.2%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 봅시다. 육상 운송업과 개별 업종의 비중은 2013년에는 절반을 넘는다라고 돼 있는데 육상 운송업과 개별 업종의 비중. 육상 운송업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이 됩니다. 58,621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에는 절반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개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육상 운송업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포함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2013년도에는 14만이었잖아. 그쵸? 14만이었으니까 그게 절반이면 대략 얼마 정도 돼? 7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절반을 넘지 않죠.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수상운송업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상운송업 봅시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요? 5만 9,300이었죠. 그럼 얘는 감소한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했지. 그럼 얘는 버려. 그 다음에 얘 볼까? 얘도 증가했지. 얘도 버려. 그럼 여기 감소한 게 여기 있고 얘는 증가했으니까 얘도 버리고 다 증가했죠. 그럼 수상운송업이 어때? 가장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자, 4번 봅시다. 2014년에 전체 매출액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감소하는지는 뭐 보면 알 수 있어?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감소했죠. 그렇죠?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11번 봅시다. 11번. 바로 그냥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1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위의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표가 굉장히 커요. 그죠? 표가 굉장히 큰데 옳지 않은 게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게 되면 전체 건축물 대비 상업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비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건축물 대비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표를 보시면은 건축물 대비 상업용이 지금 보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강남구를 보게 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이 얼마라고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의 전체 건축물은 23,000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나와 있으니까 전체 건축물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23,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3,000 표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전체 건축물이 여기 개가 총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가 얼마예요? 여기 있죠? 23,704.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업용은 얼마가 됩니까? 9,425가 되겠죠. 이거보다 비율이 높은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보다 비율이 높은 게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나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게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대충 어림 잡아서 어느 부분만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것들만 골라서 보시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3,000이에요. 대략 13,000이 나오게 되는데 상업용은 얼마야? 2,800 정도죠.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돼요? 6분의 1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9,425고 23,000이기 때문에 거의 얼마만큼에 육박해요? 절반 정도에 육박하죠. 그럼 절반 정도에 육박할 만한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르는 거야. 이걸 다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에 보면 이만큼의 여기고 요만큼의 이 정도로 봤을 때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부분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봅시다. 두 번째 표도 보시면은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비분이 도시가 있느냐? 없어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강남구가 제일 어떻다고 볼 수 있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주거용 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경상남도 창원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번은 맞고 2번에 주거용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용 건축. 자, 주거용 건축은 몇 번째 칸이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주거용 건축 여기. 그럼 이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는 어디냐? 그럼 제일 많이 지금 지어진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되죠. 지금 첫 번째로 봤을 때는 26,000이 제일 크죠. 수원시가 제일 크네요. 47,000. 그죠?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표를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큰지 볼게요. 어디가 제일 커요? 여기가 72,00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만에 창원시가 얼마야? 87,000이죠. 그러면 주거용이 가장 많이 부분은 어디다? 창원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창원시가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대비 상업용 건축 비중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거용 대비잖아. 주거용 대비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가? 주거용이 들어가요. 주거용.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상업용 건축물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상업용이 들어가요.
요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강남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나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어디를 보면 돼? 표를 또 보자고. 표를 보시면 주거용분의 상업용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럼 주거용분의 상업용, 주거용분의 상업용. 지금 어때? 상업용이 계속 더 작죠, 주거용보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 좀 넘어오게 되면 주거용 산업용, 여기도 주거용 산업용 이렇게 되면 얘는 절반이 넘죠. 다른 애들은 절반이 넘어 안 넘어? 여기까지 안 넘어요. 근데 강남구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절반이 넘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럼 얘도 안 넘어. 얘네들도 안 넘어. 다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표 볼까요? 그럼 얘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절반 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냐? 고양시 정도 있겠네요. 그죠? 고양시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절반 넘는 부분이 남양주시 정도 돼 있겠네.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대비 상업용 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확인해 보시면 일단 강남구 볼까요? 강남구가 13,362. 이게 주거용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얼마가 들어? 9,425. 절반이 훨씬 넘죠? 그죠?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 뭐 경기도 고양시라든가, 그 다음에, 좀 많은 부분이 어디 좀 돼 있죠?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얘가 제일 어떻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고양시나 남양주시 정도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고양시나 남양주시 정도. 그 다음에 어디 정도 또 비교해 보시면 돼요? 화성시. 그치? 화성시도 34,000분의 21,000이니까 요런 애들만 몇 개 뽑아서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제일 높은 부분은 어디가 되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강남구가 나오게 돼요. 강남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경기권의 상업용 건축물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권의 상업용 건축물의 수는 서울특별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권이면 어디냐면 여기 경기도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이런 애들. 그쵸? 여기에 무슨 건축물의 수? 상업용 건축물의 수. 상업용이 몇 번째였어요? 여기 세 번째. 그죠? 그럼 경기도 수원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을 쭉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수. 그럼 서울특별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수는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 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실 때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다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가 이제 뭐 12,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5,000, 7,000, 6,000, 15,000 그러니까 1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굳이 어때? 버리고 계산을 해서도 비교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자, 아니면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 5번 잠깐 볼게요.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건축물 대비 문교 사회용이라고 돼 있는데 5번을 잠깐 보면 5번을 보시면 건축물 대비죠. 기타 대비라고 돼 있으니까 기타 대비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문교가 들어가죠. 그죠? 기타 대비 문교. 기타가 지금 어디냐? 자, 칸을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이죠. 여기 대비 언제요? 문교 사회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먼저 봅시다. 얼마예요? 이 부분이죠. 629.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먼저 보면은 얼마가 될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타는 629예요. 자, 그 중에서 문교 사회용이라고 해서 1164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제일 높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 봤을 때 가장 높은 도시가 여기가 될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볼게요. 얘는 대략적으로 몇 배 정도가 차이 나죠?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를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가장 높은 도시는 달서구냐 물어봤는데 여기 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521분의 784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521분의 784. 그치?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번 볼게요. 얘는 377분에 어때요? 827이면 얘는 2배가 어때요? 넘죠? 2배가 넘어요. 그럼 얘네가 제일 어떻다는 얘기야? 얘네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5번이 어떻게 돼요? 틀렸어요. 그죠? 자, 4번도 경기권의 상업용 건축물의 수는 서울특별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수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업용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계산을 해보시면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
5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답이 2개인 경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는 2개인 경우가 있었는데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린 거를 먼저 찾아냈으면 다른 건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 볼게요. 12번 12번 보시면 2014년도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어디인가? 그죠? 2014년도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를 보려면 표를 보게 되면 투자 금액 추이가 어때요? A, B, C, D, E를 봤을 때 E는 줄어들고 D도 줄어들고 C도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B가 어때? 142로 가장 2014년이면 이 130이겠네요. 그 다음에 A는 110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 자, 비율을 볼게요. 첫 번째 표. 첫 번째 표는 보면 2011년도 투자 금액의 비율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많아요? B가 제일 많아요. 25%죠. 맞아요. B가 제일 많은데 지금 보시면 그거에 대한 결론을 봤더니 투자 금액 2014년도에 B가 제일 어때? 가장 많이 증가했죠. 그럼 투자 금액은 B가 어떻다는 얘기야? 제일 많다라는 거는 굳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계산을 해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위의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옳은 거. 자, C사의 2015년 투자 금액은 A사의 동년 생산액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C사의 2015년 투자 금액, C사의 2015년 투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 투자 금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C사를 봅시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얘는 16%, 25%, 20%라고 되어 있는데 C사는 지금 얼마요? 20%죠. 그죠? 20%. 자, 2015년도를 봅시다. 2015년도. A사의 동년 생산액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C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C사가 얼마냐면 106이에요. 106. 투자 금액 지수가 2015년도에. 근데 2011년도에는 얼마야? C를 100으로 잡았죠. 그럼 얘를 요렇게 곱하면 돼요. 20% 요렇게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대략 숫자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1.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사의 동년 생산액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사는 몇 퍼센트냐? 16%예요. 근데 얘는 100이라고 되어 있고 이 위에 얼마가 올라가냐? A는 2015년도니까 122네요. 이렇게 들어가요. 얘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냐면 19.5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C사의 2015년 그 투자 금액은 A사의 동년 생산액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다. 그죠? 틀렸고요. 자, 두 번째. 2015년 B사의 투자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5년 B사 아까 몇 퍼센트였죠? 25%. 자, 그 중에서 100분의 얼마야? 130이에요. 100분의 130.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겠냐면 32.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D사의 동년도 투자 금액의 2배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D사의 동년도 투자 금액, D사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냐? 18%예요. 근데 얼마냐? 100분의 84가 됩니다. 투자 금액 지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면 15.84 정도 나와요. 15.84. 그럼 얘 2배 하면 얼마야? 31.6 정도 되죠. 그럼 넘어 안 넘어? 넘죠. 그러니까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3, 4, 5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C사의 투자 금액은 D사의 투자 금액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산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방법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자, C사의 투자 금액은 한 번 감소 그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느냐? 지속적으로 증가했느냐고 돼 있는데 뭐 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감소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아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하면 13번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항 14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